5월달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나서 종합소득세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 10만 곧 구독자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랑 프리랜서 분들에게 핵심 가이드 알려드리려고 지금 펜딩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저녁 8시에 할 예정이고요. 이 종합소득세, 오늘 컨텐츠도 이제 종합소득세 얘기할 건데 이것과 관련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자산 관련해서 관리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인데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종합소득세 때 물어보시는 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되는데 지금 5월 1일 되기 전에 지금 4월 마지막 날쯤인데 이쯤에 여러분들 꼭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왜 세금을 내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금을 왜 냅니까? 라는 그 물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냐? 말 그대로 내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이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부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돼요? 무려 63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미리 봐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뭐예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 임대소득자, 그 다음에 인적용역 소득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분들이죠. 자, 이분들 기준이 뭐냐면 직전 과세기간에 2023년 수익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예요. 이게 업종마다 달라요. 도소매는 6천만원, 제조업 음식업은 3,600만원, 그 다음에 임대 서비스업은 2,400만원인데 인적용역 소득자는 3,600만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 소득자다. 근데 내가 연소득 자체가 임대업이니까 2,400만원 미만이었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확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 경비율이 뭐냐? 프리랜서 분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뉘는데 기준 경비율은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어떤 경비를 썼는지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기준 경비율 한 15% 정도를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5%인 150만 원은 그냥 경비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 경비율은 아주 높아요. 이거는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 65%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 경비율이 지금 65% 내외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인적 용역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당신이 경비 얼마 썼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65%인 1,300만 원은 그냥 경비로 인정을 해줄게. 그러면 세금이 아주 적게 나오겠죠. 내가 실질적으로 쓴 경비가 그것보다 근데 높다라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배달 라이더, 대리 운전기사, 행사 도우미, 학원 강사, 간병인, 이렇게 인적 소득자, 인적 용역 소득자, 프리랜서 분들 443만 명은 환급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환급을 받아야 되냐? 이 443만 명이 환급 예상액 1조 70억 원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3.3%의 원천 징수를 떼고 세금 신고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냈었던 부분, 이 원천 징수 납부한 것들이 실제 부담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국세청에서 원클릭, 여러분들 도입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찍었어요. 자, 이전 기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으로 4월 중에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챙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ARS 신고, 이렇게 우편이 날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초에 좀 기다렸다가 우편물을 받게 되면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이다. 근데 나 단순 경비율로 그냥 할래 라고 하면은 1544에 9944번 누르고 종합소득세 누르고 인증번호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눌러서 가상계좌 문자로 받아서 거기로 세금 넣으면 끝.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환급받는 사람이야. 나는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원천징수를 뗐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난 돈 오히려 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서 돌려받을 게 있다 라고 하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원클릭으로 돈 받으세요. 그런 업무들 환급 다 해주고 당연히 수수료 당연히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내가 쓴 돈이 더 많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쓴 돈이 더 많은데 무슨 소리 하냐. 이게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주택임대사업자예요. 비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대출이자예요. 대출이자. 내가 월세는 아주 낮거나 전세를 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수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내가 대출이자로 연에 2천만 원씩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세금 안 낸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 2천만 원을 기장을 해야 돼요. 장부로 작성을 해서 세무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요. 장부를 꼭 작성하시고 그거를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 지금 방금 말하지 않았냐? 단순 경비를 모두 체험 서비스 하면은 돈 안 내도 된다면서. 돈 안 내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비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장부를 만들어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무사님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손실을 앞으로 차후적으로 15년간 써먹을 수가 있어요. 2월 결손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15년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 번쯤은 꼭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 들어가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단순 경비율이다 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무조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몇 페이지나 됩니다. 많은 거는 뭐 10페이지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은 거는 한 서너 페이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에 당신이 어떻게 신고했고 올해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 정보예요.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안내 유형과 기장 의무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구나. 기준 경비율로 해야 되는구나. 나는 단순 경비율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추계할 때 기준 경비율 적용해야 되고 간편장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틀을 알아야 돼요. 이 틀에 맞춰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이 너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 해? 라고 했을 때 5월에 하는 게 아니라 6월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에 하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이 높은 거예요. 본인의 소득이 높았을 때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달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한 달 더 주고 의무도 더 많아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체크를 하고 본인에게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근로사업자인데 사업소득이 있어요. 자, 뭐죠? 내가 근로소득 벌면서 내가 뭐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거나 배달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2월에 하지만 사업소득은 5월 달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 합산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몰라 하시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내가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뭐랑 합쳐서 2월 달에 근로소득과 합쳐서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놓치고 있다가 아니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환급 받았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근로소득에 이미 많은 세율 구간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신고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하고 근로소득이 두 개 있으신 분들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소득하고 사업소득이요. 사업소득이 프리랜서로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쭉 여러 가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맞춰가지고 사업소득을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미 여러 개인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있고 비주택임대사업자도 있고 프리랜서도 하고. 그러면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 사업소득도 있는데 나는 기타 소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강연 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기타 소득에 맞춰서 이걸 합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따져보시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신고하는 게 이 인적공제 요건이에요. 말 그대로 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넣어버렸다거나 자녀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넣어버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을 모두 체험에서는 제외를 바로 시켜요. 근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과다 공제받으면 바로 뜹니다. 이 지금 안내를 해주겠다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산세 부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메시지를 제공을 할 텐데 이거 꼭 확인하고 하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서로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의 행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은 부분들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월 1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시작됐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빨리 찾아가시길 바래요. 왜냐면 내가 신고가 어렵다고 해서 미뤄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5월만 해도 연휴가 지금 며칠입니까? 그러면은 연휴 끝나고 세무사 사무실 가지. 그 다음에 한 보름 끝나고 나서 세무사 사무실 가지. 이러다가 미루다가 막판에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무사 사무실도 일이 바빠 죽습니다. 5월달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대응을 못 해줄 수도 있고 업무를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월 거의 마지막 주 되면은 업무를 안 받아요. 아니 돈 주면 받아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 왜냐면 기존에 맡았던 분들 제대로 업무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